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개물림 사건과 관련된 소식들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숨지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말 문제가 커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 견주가 최시원 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하죠. 네,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건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의 아파트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시원 씨의 개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벅시죠, 대표. 이름이 벅시입니다. 깽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한일관의 3대째 대표 53세 김모 여인을 물었습니다. 개물림 사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돼서 다음 날이죠. 이 문제가 점점 내부적으로는 골마가기 시작하는데 10월 3일 날 이 개는 생일을 맞았어요. 그 개 생일을 해줬다라는 의혹이 SNS를 통해서 의혹이 아니라 제시가 됐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최시원 씨 여동생이 우리 개 생일 파티를 해줬다라는 SNS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6일이 돼서 사실 5일부터 갑자기 위독해졌다고 해요. 맞아요. 이 한일관 대표가 사망을 합니다. 6일이 돼서. 그리고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은 명절 연휴잖아요. 맞아요. 이영학 사건 시끄러울 때고. 그렇죠. 10월 20일에 이 사건이 보도가 돼요. 최초로. 네. 개에게 물린 한일관 대표 사망. 그다음에 일이 더 커지죠. 견주가 최시원 씨 가족. 그리고 최시원 씨 측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흘러온 겁니다. 아니 근데 최시원 씨도 뭐 유명하지만 한일관 하면은 우리 자주 가봤던 데죠. 저희는 그 이북식, 불고기와 냉면이 참 저희 할머니 유명했던. 때부터 할머니 생신 모임을 하던 곳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39년에 만들어져서 80년이 넘은 그런 기업이에요. 저희가 가끔 갈 때마다 야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이만한 냉면 할 수 있는데 여기 정도가 참 좋다. 이랬던 얘기를 했던 바로 그곳이라서 더 충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데 지금 사망 원인이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이 녹농균에 감염이 됐다는 것인데 최시원 씨 측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강남구청에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 확인서를 갖다 냈는데 우리 개한테서는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론의 추이를 쭉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측 가족이죠. 가해자는 개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개의 가족이죠. 이 견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녹농균에 의한 폐혈증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시작되자 바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이 프렌치 불독에게 녹농균이 검출되면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버립니다.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과실치사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도 엄중해져요. 그런데 최시원 씨 쪽은 미리 자, 우리 개 타액과 혈액 검사를 다 해봤는데요. 녹농균은 우리 개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다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의혹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측으로 책임을 던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병원 측이 그 다음에 나서죠. 우리 병원에는 해당 검출된 녹농균이 없다. 우리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다. 그리고 병원에 뭐 굉장히 오래 입원해 있었고 이게 아니라 1시간 조치하고 환자는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겠느냐. 가능성은 희박하다. 근데 사실은 이 녹농균 논란 이전에 최시원 씨 가족 쪽에서는 이게 언론에 터지고 한일관 대표가 개에게 물려 사망, 견주는 최시원 씨 이렇게 되자 최시원 씨 부친이 이미 해명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사과를 하는 말인데 사과를 하는 말 사이에 조금 언론이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개에게 물려서 사망했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말이다. 병원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 하는 뉘앙스를 잔뜩 담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평론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했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이 유족들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족 측에 이 사망한 분의 직계 가족이 아들 한 분인데 맞습니다. 이분의 인터뷰가 훌륭하더군요. 사실은. 정말 사려 깊은 인터뷰였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당했지만 다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 사과를 받았을 뿐이다. 이 우리 어머니의 몸에 부검을 하기 위해서 메스가 들어가는 게 본인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떤 일을 뭐 우리가 소송을 한다 해도 2, 3년 소송을 한다 해도 어머니는 살아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지 예. 용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녹농균 뭐 우리 개한테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해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도 지금 좀 심기가 예. 편치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은 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때 주로 하는 것이죠, 부검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명확하게 사망 원인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들어봐야 될 것이 내성이 강한 녹농균이 아니었다. 네. 이 말은 맞아요. 병원에서 그 녹농균이 건디고 그 환경에서 있으려면은 상당히 항생제에 단련이 된 균, 그렇죠. 슈퍼박테리아 정도가 살아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농균은 항생제에 금방 반응하더라. 네. 이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개의 입을 살균제가 있는 걸로 씻기만 하면 얼마든지 녹농균은 검출 안 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녹농균의 종류도 많고요. 폐혈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너무 많은데 예.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녹농균은 왜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이 여성분이 사망을 하고 나서 예. 사망하기 전에 혈액 샘플을 채취한 검사가 나흘 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폐혈증 사망은 당시에 확증이 됐는데 폐혈증의 원인이 어떤 바이러스냐? 녹농균이다. 이게 네. 나중에 보도가 된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내성이 약한 녹농균은요. 일반적으로 물티슈나 생활용품에도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집안 생활하는데 동물, 야생동물은 아니고 우리가 가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려견이지만 녹농균의 여지들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그건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원인은 개에게 물렸고 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나 예. 이 개에게 물린 분이 돌아가셨다. 이 사실만은 바꿀 수는 없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네. 지금 평소에도 굉장히 사람을 많이 물었던 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최소 6번 이상. 좀 이특 씨도 여기 물렸다는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특 씨는 2년 전에 예. SNS에서 자, 최 시원이 친구잖아요. 네. 슈퍼주니어. 이렇게 프렌치 불독이라고 못생긴 개를 키우는데 네. 내가 보기엔 안 예뻐. 이런 얘기를 재밌게 쓴 거예요. 네. 이거 강아지 아니야. 이거 돼지야. 근데 나 물었다. 유유. 이렇게 쓴 거예요. 최시원 씨도 네. 물린 적이 있다면서요. 최시원 씨가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 부대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연예사병 사라지지 않았을 때죠. 그렇죠. 사회도 보고 그랬을 때인데 여기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사회 보는 걸 좀 쉬고 이 군 무대에서 춤출 때도 주로 뒤로 빠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집에 가서 자신이 키우는 개와 놀다가 물렸다. 그러면은 주인도 물고. 그러면 견주가 이렇게 잘 무는 개를 반드시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현장 CCTV를 보면은 목줄도 없었고 입마개도 당연히 없었고 그냥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견주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주의 책임이 있죠. 견주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린 틈에 이 개가 밖으로 나가버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고층에 하필 공교롭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을 물었다. 근데 여기 됐던 뭐 개가 어떻게 해서 뭐 개가 자기가 알아서 물었어요 이게 아니라 관리의 책임은 항상 견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줄, 입마개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프렌치 불독은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줄 또는 어쨌든 사람에게 달려들 수 있는 이 개를 사전에 잘 제어하지 못했다. 주인도 물었죠. 이특 씨도 물었죠. 경비원 물었다는 주민의 증언도 있었죠. 이 사망한 김모 여인도 지난해에도 물렸죠. 두 번째 물린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때는 옷만 물렸다라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번엔 정강이를 물린 거고 그 외에 주민 증언으로는 경비원 말고도 또 물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최소 6회 이상 사람을 물었다면 상습적으로 무는 개다. 그런데 평소의 관리는 너무나 소홀했다. 이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둘러싼 이 개 물림 사고가 지금 한 해에 지금 1,048건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올해만. 올해 8월까지. 올해 8월까지가 1,048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 거의 2,000건 가까이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개에 물리는 사고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이유가 뭔가요? 2011년에 400여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2,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려견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 터지기 전에 좀 즐거운 분위기로 이 펫팸족, 그러니까 펫 애완동물의 패밀리, 이 애견이나 뭐 애묘나 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1,000만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나라 5천만인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저 동영상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이 엄마들이 다 애를 안고 그렇죠.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개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개가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전 공포예요. 아이들을 뭐 앙앙 무니까. 근데 이게 그냥 뭐 개가 무는 거 아니야 원래? 물 수도 있지.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큰 아이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평생 트라우마예요. 맞아요. 개를 보면 슬슬 피하고 그렇습니다. 개를 이렇게 이쁘게 어루만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 6, 7살 무렵에 아는 집에 가서 조그만 치와와가 너무 예뻐서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꽉 물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때 느낀 공포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가거든요. 그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애완동물이 다 예쁘죠. 아름답죠. 이게 순하고 착해 보이죠. 하지만 이 주인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주인만 안 문다는 얘기예요. 최시원 씨의 경우에는 이 주인조차도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민폐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안 물면 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소변 가리는 것부터 공공질서, 그다음에 사실은 공포감을 주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짖는 것도 못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너무 거예요. 방임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 물림 사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중과실치사상 사고가 나와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죠. 입마개를 안 했을 때는 이번에 강화되긴 했지만 강화되기 전에는 5만 원 과태료. 맞습니다. 이건 너무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수준으로 보면 기존 5만 원이 물론 이제 한 번이 5만 원, 두 번째 또 적발되면 7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최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최대 50만 원까지 올린 거예요. 내년 3월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배 늘렸다. 근데 최시원 씨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개가 물었고 사망했는데 견주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 50만 원 뭐 과태료 혹은 벌금 내세요. 너무 좋죠. 이 큰 문제가 있나요? 네, 법대로 잘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벅시라는 개는 중국에서는 쇼핑몰의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죠. 뭐 햄버거의 뭐 로고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n407.com이라는 쇼핑몰에도 이제 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너무나 우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니냐. 영국을 말씀드릴게요. 91년에 위험한 개법, Dangerous Dog Act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자, 과실치사를 했다.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 징역 14년까지 가능합니다. 14년? 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 경우에 개의 주인인 사람, 나에게도 큰일이 닥칠 수 있구나.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40%가 개를 키우는 인구예요. 개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연간 한 450만 건 정도의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수십 명 정도는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미국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어? 혹은 사망하게 했어? 책임은 개의 주인에게 있지. 사람이 잘못했지 개가 잘못했나?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종신형까지도 처해진다면서요? 살인으로 인정이 돼. 1급 살인도 인정이 됩니다. 그럼 종신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의적으로 개가 사람을 물어뜯도록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이건 명백한 고의살인이지만 미필적 고의거나 우리 개가 잘 무는 걸 아는데 방치하고 있었으면 미필적 고의가 되거든요. 혹은 적어도 과실치사라고 해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무조건 처벌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개들의 대통령 강용욱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개라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건데 뭐 견주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받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전혀 없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고 개의 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입마개를 이제 해야 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맹견 5종. 도사견 무서운 거 알죠? 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알죠? 또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셰퍼트 안 뭡니까? 물죠. 도베르만 얼마 전에는 진돗개한테 물려서 죽은 경우도 있었죠. 주인의 딸 아이, 생후 1년 된 아이를 물어서 사망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버지가 7년 키우던 개예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또는 이 70대 할머니가 본인이 키우던 우리나라 명견, 풍산개한테 물려서 사망한 일도 올 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맹견을 19종 지정합니다. 예. 독일의 개와 우리나라의 개가 그렇게 종이 다를까요? 안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 최소 기준으로 돼 있다. 말씀하신 대로 훈련소도 더 많이 늘리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훈련을 의무화시킨다거나? 의무화시켜야죠. 제도화해야 됩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어 있는 그 개들을 미리 검사를 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제도 좀 당연합니다. 꼼꼼하게 사전 사후가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력하게 처하는 게 좋을까요? 반려동물이 줄지 않을 거예요. 계속 늘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동물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생명 존중에서는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사회로 가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애완견 사업을 개 호텔 있죠, 개 헤어샵 있죠, 이 관련 병원들 많아지고 있죠. 이런 유치원도 있어요. 상술로만 보지 말고 유치원 등등 보지 말고 유치원이면 교육인데 이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시설을 잘 만들어서 동물도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안락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책을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견주가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